네, 제 4강 화강동진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우리 더탐사 시민학당의 강의가 개강은 3주째입니다만 본격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출석해서 강의도 듣고 온라인으로 댁에서 듣기도 합니다. 회원들에게만 모든 강의가 공개되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 뭐 학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처럼 강의당 뭐 수업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탐사를 후원해 주는 우리 민주시민들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양질의 강의를 개설해서 우리들의 교양도 쌓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로 시민학당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강좌당 얼마씩을 받고 주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우리 더탐사에서 일하는 모든 임원들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더탐사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후원,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각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우리가 단지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좀 살기 좋은 나라,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네 번째 노자랑 놀자 4강을 하게 될 텐데요. 4강의 주제는 화강동진,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제가 노자의 제목이 없는데 이런 그 주제를 정한 것은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고뇌, 문제의식이 이 노자를 통해서 표출된 거라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이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 책을 편할 때하고 이번에 시민학당에서 노자랑 놀자를 강의할 때의 문제의식이 또 다릅니다. 그동안에 또 내가 또 공부도 있었지만 상황도 바뀌고, 그 작년에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서 할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생태 위기 시대에 노자를 바라보니까 그런 각도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지금 그 검찰 독재가 시행되고 있고 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 미일 동맹을 함으로써 한반도가 자칫하면 평화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자를 바라보니까 노자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정치적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노자가 가지고 있는 생태평화 사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생존의 위기, 우리의 실존적인 위기,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사회, 인간다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그 문제의식 속에서 이 제목도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강동진, 여러분 화강동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자성어입니다. 화강동진, 화는 좋아한다는 뜻이고 광은 빛, 광자죠. 빛과도 조화되고 동진, 그 틱길과도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강동진이란 말이 그 노자 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사성어로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 현판 같은데 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가 새해의 선물로 정민 교수 붓글씨를 좀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게 화강동진 이것을 써서 나한테 선물해서 우리 집에도 이 화강동진 그 액자가 있습니다. 집이 조그만해서 액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걸어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액자 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림도 있고 글씨도 많으니까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비우고 떠나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중에 그 대신에 제가 좀 제 이름이 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게 지우고 줄 수도 없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표고사에 가서 지우시고 하든지 그냥 하든지 하기 바랍니다. 제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을 만들 때는 그 하상공은 무원, 근원이 없다, 이렇게 돈은 어떤 뿌리가 없다, 뭐 근원이 없다 이렇게 지었는데 저는 돈은 비어있으나 깊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도충이 용지 호불령 연해 사만물지종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진 잠해 사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그 도에 대해서 노자가 얘기하기를 도는 이런 것이다. 도는 뭐 만물을 주재하고 운행하는 원리다. 뭐 이렇게 정언 명제로 설명하지 않고요. 도는 텅 빈 꼴짝이 같다 라든지, 도는 질박에서 통나무 같다라든지, 도는 마치 어머니의 마음, 위대한 모성 같다든지, 또 도는 어린아이 같다든지 이렇게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기독교 성경도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이다, 하나님은 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예배가 생기고 반박이 나오고 이러니까 비유를 씁니다만은, 그 노자의 경우도 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꼴짝이, 텅 빈 꼴짝이에 비어있는 맑은 물에다가 비유를 했네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도충이 용지 호불령. 도는 꼴짝이의 물처럼, 꼴짝이처럼 중자는 빌충자입니다. 도는 텅 비어있지만 용지, 그것을 써도 혹불령, 여기 혹자는 이게 한문이 좀 어려운데요. 이 혹자가 혹시란 뜻이 아니고 늘이란 뜻입니다. 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또 한참 길고 주석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는 혹시가 아니고 늘이란, 여러분들 한문의 글자가 한 글자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지러울 난자 있잖아요. 어지러울 난자를 보통 우리가 어지러울 난이라고 하지만 이 난자가 정반대로 어지러운 것을 평정시킬 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유난신십인, 나는 난신을 10명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자가 그 제후 왕하고 대화할 때 제후가 그런 말이에요. 그 제후가 나는 난리를 피우는 신하 10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난신은 난리를 평정할 만한 능력이 있는 신하 10명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여유난신십인 이렇게 씁니다.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이기도 하지만 어지러운 것을 평정할 난자이기도 해요. 여기 혹자가 혹시 할 때 혹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늘 혹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심지어 한 대여섯 가지의 음과 뜻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 그걸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다 이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도는 그 텅 비어 있으나 용지, 그것을 써도 늘 불령, 가득 차지 않는다. 여러분들 옹달샘
물을 한 표지박 떠서 먹고 나면 또 옹달샘이 또 채워지죠. 늘 덜어내도 또 채워지고 채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도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넘치지 않아요. 차고 넘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연해, 깊도다. 해는 어조사입니다. 감탄을 나타낼 때 해라는 조사를 씁니다. 여기에 못연자인데 여기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서 깊도다. 사 만물지종, 만물의 근원 같다. 도는 너무 꼴짝이 같아서 그걸 써도 다 쓸 수가 없는데 그게 깊어서, 도라는 것은 깊어서 만물을 주재하는 중심이 아닐까, 이렇게 노자가 설명했네요. 좌기의 해부는, 도는 그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해 기분, 그 분,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실타래가 얽히는 걸 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느질 하거나 뜨개질 할 때 실이 엉키면 이거 풀어내 가지고 감아서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를 풀어내는 거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분이라는 것은 실타래를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 정리해 놓은 걸, 그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좌절시키다 할 때 좌자입니다. 그 날카로운 걸 무디게 만들고 그 어지러운 것을 풀어준다. 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화기강동기진, 그 빛과 하나가 되고, 동기진, 그 티끌과도 하나 된다. 여기에 화강동진이란 말을 이 맹자적인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요, 여민동고, 여민동락, 여민동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노자를 강의하면서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인용할 때 이 고수들이 다른 사상의 차이도 있지만 같은 부분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화강동진이란 말은 맹자적인 문법에서 해석하자면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여민동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악도 같이 백성들이 임금과 같이 즐거워할 때 민속이 환강해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풍년을 기원할 때 그때 연주하던 음악이 여민악입니다. 그런데 여민악이라는 말도 맹자에서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서 동락, 같이 즐거워한다. 그리고 또 이것을 좀 응용해서 여민동고, 백성들의 괴로움도 같이 괴로워한다. 백성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백성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거죠.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내 혼자 이 구중궁궐에서 호의호식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그 당시 형군들, 성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범증엄이라는 그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우민지우, 백성들의 근심은 먼저 근심하고, 선우민지우, 백성들의 근심은 내가 먼저 걱정하고, 후락민지락, 백성들의 즐거움은 후락, 내가 나중에 즐거워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어려움들은 자기가 먼저 하고 즐거움은 딴 사람들이 다 즐겨 난 뒤에 하겠다. 백성들이 다 잠자리에 들고 난 뒤에 내가 잠들겠노라. 백성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정치와 조치, 법률, 행정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 뒤에 사람들이 일하게 한다. 장자리는요, 먼저 와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제일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와도 되지만 여기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전부 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머리를 구상을 하고 각각의 역할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민동락 영인동고라는 표현을 이 노자는 화기강동기진. 보통 사람들은 뭐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뭐 축하하고 이런 건 쉽죠. 그런데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 우리 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들 결혼식 때는 뭐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뭐 승진을 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뭐 이럴 때는 뭐 누구나 다 축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힘들 때 같은 손을 잡아주고 그 밤을 지새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받는 위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 주일에 내 제자가 어떻게 하다가 수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 사실은 한 7, 8년 전에 제자예요. 사실 내 국어교육과 제자도 아니에요. 영어교육과 제자인데 1학년 때 교양국어를 배워서 꽃들에게 희망을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내가 SNS, 페이스북을 하니까 한 25년 만에 연락해서 선생님 그때 잔디밭에서 봄날 꽃들에게 희망을 토론했는데 그때 인상 깊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하고 멀지 않아서 연락 와서 찾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요새 미투 있죠, 미투? 교사인데 어떤 그 여선생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요새 그 피해자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요. 굉장히 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영어교육과의 교수도 아니고 20몇 년에 만났고 내 요새 페이스북에 돼 있지만 그 제자가 참 수원 교도소에 있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같이 갈 때 동행으로 다녀왔습니다. 봤더니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 돌아왔는데 보니까 다시 2심이 이제 너무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2심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하루 종일 탄원서를 재판장한테 장문의 탄원서를 썼습니다. 좀 더 위로가 되기를 뭐 그게 될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난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의 힘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그걸 쓰면서도 내가 요새 좀 한가하잖아요. 정년해가지고 내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 언제든 제하고 저렇게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찾아가고 낮은 곳으로 이제 제가 너무 뭐를 받겠습니까? 71살 됐는데 뭘 벼슬을 바라겠습니까? 인기를 바라겠습니까? 수입을 바라겠습니까? 뭐 연금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요새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의롭지는 못해요. 정의로운 사람. 네, 조용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참지 못해요. 나 사실 이번에 더 탐사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는 것도 이분들이 강진구 기자라든지 최영민 기자 이분들이 열 며칠 압수수색을 당하고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의롭게 못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활동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응원이라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민들레에도 요새 바빠요. 우리 김근 소장하고 민들레 창간할 때 같이 창간 발기위원을 하고 요새 칼럼도 써야죠. 민들레 정기에 칼럼 써야죠. 광장에도 써야죠. 들판에도 써야죠. 여기서 또 강의를 또 해야죠.
또 이렇게 제자들 또 감옥 가 있으면 또 가가지고 면회도 해야죠. 탄원서 써야죠. 아, 이거 바빠요. 이렇게 이게 하려니까 할 일이 너무나 지금 우리 이 나라 사회가 문제가 많고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들의 약자를 손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억강부약이에요.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한 사람을 부축하겠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원한 지지, 신뢰, 연대. 강한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굳이 그렇게 내가 도와줄 필요는 뭐가 있어요? 내 제자들 중에 잘 나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뭐 그런 제자들은 내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시련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용고사에 자꾸 떨어지고 집이 또 어렵고 또 이제 고난은 쌍갈래로 와요. 여러분 한꺼번에 이리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또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위로도 하고 하면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별 존재가 아니지만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화개강 동기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잘날 때 축하해주고 그 빛이 나는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지만 빻는 것이 아니라 음지도 빻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것, 이것이 노자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화기관 동기진 중에서 화강동진 중에서 특히 동진, 저 티끌 어려운 수렁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주고 연대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 여민동락보다 여민동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우리 김근 소장한테서 배운 게 하나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돈 있고 권력 있고 잘 나간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천대받고 있는 여성 소수자,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는 이웃 사람들, 모든 사람들 더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약자들, 이웃 중에서 약자들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화기강 동진에서도 화강 동진 중에서 동진을 우리 특히 나이가 들고 어른들고 성숙한 사람들 또 지도자들은 그것을 더 염두에 두지 않는가. 맹자가 발정시인 정치를 할 때 제일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환과 고독이라고 했어요. 고래비 환, 고아, 독거노인, 그 과부, 이런 사람들을 정치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 고래비 과부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부가 도와줘야지. 나머지는 다 능력이 있고 취직이 있고 정상 직장을 가지고 부부가 있고 가족들이 다 있으면 알아서 자기 가정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순차적으로 뒤에 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 발정시인할 때, 정치를 하고 인정을 베풀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환과 고독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그 맹자의 정신과 이 노사가 말한 동기진, 그 티끌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노자 얘기를 1993년에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어떤 기절이 나왔냐면,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도랑에 이렇게 큰 물이 흐르는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랬을 때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야, 너 왜 도랑에 빠져 있느냐? 나와 빨리. 이렇게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도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그
진흙이 있는 도랑에서 같이 끌고 나와서 건져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감명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교수들이나 나이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시만 하잖아. 이런 방법만 가르쳐 주잖아요. 행동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돼야 돼. 민주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촛불 들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저지하지 않아요. 자기 손 까딱 하라지 남들이 해주길 바라. 무임승차 하는 거죠. 민주화 될 때 자기는 뭐 편하게 살면 되지. 그 힘들어서 자기 시간 내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해줄 때 사회가 바뀌는 것이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진, 이 여민 동고의 현실적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네요. 잠해사혹존 오부지수지자 상지지상. 이 도는 이 맑아서, 맑을 잠자입니다. 맑아서 사는, 같다, 없는 것 같고, 혹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앞에 사자가 같은 사자인데 왜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느냐. 그 뒤에 혹존, 있는 것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이 도는 맑아서 없는 것 같지만 또 있기도 하다. 오 부지수지자,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그 도가 말이죠. 제지선, 여기 상은 뭐뭐 같다. 제자는 상제입니다. 하느님이겠죠. 상제보다 먼저 있는 것인 것 같다. 도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노자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강에서는 화강동진,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이렇게 했고, 내가 썸네일을 줄 때도 먼저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뭐 이렇게 슬픔을 또 극히 강조한 이유는 동진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5장 52페이지 볼까요? (5장은) 비어있음의 쓰임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자에도 유용지용과 무용지용이라고 했는데, 쓰임의 쓰임과 쓰이지 않음의 쓰임이라고 했는데, 도라는 것이 뭐 없는 것 같고 또 있는 것 같고 뭐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 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이 추구,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구, 천지지간 기유 타하고 허이불글 동이유출 다언 삭궁부지수중. 천지는 불인하다. 이 귀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천지는 어질지 않다. 나 이 귀절이 이해가 안 됐지만 기존에 나오는 해석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일까? 물론 이제 노자의 문법 보면 천지는 인이예지의 관념이 없다. 범범하다. 뭐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어진 마음도 없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TK 출신으로 경상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 때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란 시대가 50년 52년생이니까요. 이승만 정권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 1960년에 4.19 혁명을 겪고 난 그 다음 해에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의식이 형성될 때부터 박정희와 같이 살았어요.
혁명 공약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혁명 공약을 외우지 않으면 집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69년도에 삼선 기원을 해가 장기 집권을 꿈꾸더라고요. 박정희가 처음에 쿠데타를 할 때는 민간에게 이양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2번 하고 난 뒤에 또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삼선 기원을 1969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대구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2.28 기념탑에서 삼선기원 반대한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대학에 왔더니 삼선기원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것도 모자라서 72년도 유신헌법을 선포하고요, 찬반 투표에 붙였어요. 나는 그때 군에서 있었는데 군인들 투표하는데 완전 공개리에 유신헌법을 찬성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유신헌법이 가결되어서 유신시대로 가게 됐습니다. 독재시대로 가게 된 거죠. 1인 장기 독재시대로. 그때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내 인생이 끝나나. 그런데 이제 그 유신체제에도 저항을 하고 김재규라는 이인이 나타나서 그 79년도에 궁정동에서 그 김재규 의사가 박정희를 저교해서 유신체제는 끝이 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군사접근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12.12 전두환이라는 놈이 찬탈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광주에서 민중들을 학살하고 민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수기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장기 집권을 꿔다가 박종철, 이한열 군 이 죽음으로써 항거하고 시민들이 항거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시대가 왔죠. 그전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았습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못 뽑았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직접 선거가 우리가 뭐 당연한 걸 알고 있습니까? 박정철 군, 이한열 군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민주화 되다가 또 반동이 일어나서 뭐 이명박, 박근혜, 그러니까 또 농단하니까 또 우리 100만 시민들이 무혈혁명해서 또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또 제대로 과거 청산을 또 못하니까 또 문민정부가 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천지의 운행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들이 평화스러우면 내가 이 천지 불인을 보고도 천지는 일하지 않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TK에서 태어나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식. 경상도 정권들이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제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거는 천지는 편애를 하지 않는다, 지역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공공연히 전라도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깔보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내 소년의 양심이야, 학생의 양심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창조됐는데 왜 내가 전라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아닌데 왜 그 지역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차별하냐고. 그 정치적인 술수죠. 경상도 표가 많으니까 전라도 가서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 경상도 쪽에서 울산에 정유공장 짓고 자동차 짓고 포항에 포스코 짓고 구미에 전자공단 지으면서 호남 쪽에서 뭘 공장을 지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학생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권에 들어와서 한전을 저쪽에 유치를 해갔잖아요. 본사를 호남에 유치해 갔잖아요. 균형발전하자고. 진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균형발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죽을 때까지 이런 편견
대한 업보, 카르마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노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천지는 편애하지 않는다, 지역차별하지 않는다, 남녀차별하지 않는다, 노소차별하지 않는다,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천지는 동등하게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주고 만물을 주고 풀강아지로 생각한다. 이거 풀강아지는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지내지 않고 간단하게 풀로 엮어서 강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제사 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버려요, 그죠? 풀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범범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 할 때 풀강아지라고 써요. 천지는 편애하지 않는다. 만물을 다 범범하게 그냥 바라본다. 동등하게. 막 그게 절대적으로 위대하거나 우수하다, 경상도 사람들이만 사람 대접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범범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인 불인 이 백성이 추구, 성인들은 편애를 하지 않아서 이 백성이 추구, 백성을 다 풀강아지처럼 범범하게 바라본다. 천지지간 기후탁약고, 하늘과 땅 사이는 그것은 마치 탁약이라는 것은 풀무입니다. 풀무. 여러분들 그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시골에 대장간에서 불을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달게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연장을 만들죠. 그럴 때 그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풀무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그것은 마치 풀무와 같다. 그것은 허이 불굴, 텅 비어있지만 불굴, 다함이 없고, 여기 굴자는 다할 굴자입니다. 굴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텅 비어있지만 끊임없이 이게 풀무처럼 끊임없고, 동이 유출, 더욱 움직일수록 유출, 더욱 유출은 여기 하상공의 주에 보면 생명이 넘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풀무처럼 텅 비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생명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 다은삭궁,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수궁이라고 읽지 않고 삭이라고 읽어요. 부사로 해석할 때는 자주 삭자입니다. 수가 자주 할 때 부사로 쓸 때는 삭이라고 읽어요. 삭궁, 말을 많이 하다 하면 곤란한 처지에 자주 겪게 된다, 이르게 된다, 이럴 때 다은삭궁, 이것도 수고로 자주 씁니다. 다은삭궁. 누로 말을 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책임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노자는 다은삭궁, 말을 많이 하면 자주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니 불려수중, 그 중자는 여기서 빌중자, 그 비어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희로애락 같은 것에 나오지 않는 그런 빈 마음을 지키는 것, 욕심 없는 마음을 지키는 것, 갖추지 못하다. 그런데 여기 다은삭궁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설명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할 때 새로운 그 개념을 바로잡는 것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기본이다. 새로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 정명을 얘기했는데요. 이 말도 그렇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독일의 언어 철학자가 우리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은 말놀이다, 냉기지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말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보잖아요. 7시에. 그리고 또 9시에는 더 탐사 보잖아요. 그 뉴스를 듣는단 말이죠. 이거 듣는 것, 또 그걸 듣고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걸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칼럼을 쓰는 것, 그리고 또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이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민들레 광장이라든지 민들레 들판이라든지 이런 아티클들을 여러 가지들 읽잖아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다 말놀이, 랭귀지,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주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확한 말은 현실을 규정하죠. 현실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의 타락입니다. 이 말의 타락을 가져온 주범이 누구냐면 조중동 같은 기레기들입니다. 이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핵심 문제가 뭔지, 민생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은폐하고 있어요. 은폐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지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지렁이로 만들기 위해서,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도하고 있잖아요. 정언이 아니라 사기, 거짓말, 자기를 합리화하는 변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가 혼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언어, 말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 민들레라든지 더탐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탐사는 민들레가 없고 뉴스공장, 겸손이 힘들다가 없다면 이 우리나라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겁니까? 지금 태극기 들고 저쪽에 대한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우리 그 이재명 대표를 보고 뭐 좌파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맨날 보고 듣는 게 뉴스, TV조선 보고 조중동 보고 이러니까 이게 편견이 가득 차 있어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껍질을 벗겨주는 것.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혼탁하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언불순, 말이 잘 순통되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거짓말, 사기가 넘쳐요. 명부정즉 언불순, 이름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말이 잘 순통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정명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그치겠습니다. 말이 잘 순통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사불성,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탁한 이유는 뭐냐면 말이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공론이 없으니까, 언론이 똑바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이게 혼탁스러워요. 누가 혼탁시키는가? 이 소수의 검찰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혼탁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바이든 날리면 지금 모든 게 다 혼탁하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귀가 어렵고 눈이 어지럽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돼요? 국사가, 나라의 일이 불성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 엉망진창이잖아 정말.
수출이 됩니까? 교육이 됩니까? 정치가 바로 됩니까? 모든 부분이 각각 자율성을 가지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각각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이 잘에 처지 안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공자는요, 백성들이 손발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 갈 길을 잃었어요. 우리나라 길을 잃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의교회 사단이 시국 미사를 벌이는 거예요. 정의구현 사회에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윤선을 빨리 그만둬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했다. 자면 전쟁 나게 생겼다. 남북 간에 이 독도 지금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핵무기가 들어오게 생겼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그 물고기들, 어패류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서 더 임신한 여성들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경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막지 못하게 이런 상황이 엉망이 되니까 신부님들이 거리로 나서고 우리 지식인들이 시국 선언을 냅니다. 저도 명예교수로서 어제 인하대학교 교수 교직원 148명이 이 매국 윤 정권을 비판하고 똑바로 해라, 똑바로 그만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뭐 지금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70대인 사람이요, 뭐 내일 죽어도 관계없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라이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지른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틱나탄 스님이 뭐 천천히 걷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약자를 죽으라고 하는 부자 감세들이고 약자들은 내팽개치고 이런 부당한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보네포가 얘기했잖아요. 보네포가 미치광이 운전사가 사람을 치면서 죽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치광이 운전사를 그 차에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 치워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